이것이 리눅스다. 개정판 8장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드디어 8장부터는 우리가 네트워크 서버 구축을 하는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우리 원격지에서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한 서버 구축을 해볼게요. 자, 이번 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드는데 그 이유가 이번 장에서 서버 구축에 대한 개념을 잘 파악을 하고 나면 9장부터는 지금 개념이랑 크게 다르지 않게 서버들을 구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장에서 서버를 어떻게 구축하는지 그 개념과 절차를 명확하게 파악하도록 하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우리 이 그림 기억나시죠? 1장에서 나왔던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서버 거의 한 대만 썼거든요. 이 한 대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내용들을 학습을 했고, 지금부터는 이 서버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얘한테 접속하기 위해서 이 네트워크상, 이게 인터넷이라고 볼게요. 이 네트워크상에서 다른 컴퓨터가 여기 접속해서 사용하는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할 겁니다. 바로 리눅스를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이 바로 지금부터 구축할 네트워크 서버들을 구축하는 게 리눅스의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이번 장부터가 사실은 본격적인 리눅스를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그림과 같이 함께 구축을 할게요. 그럼 이제 서버의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처음으로 원격지 시스템 관리인데요. 개념부터 볼까요? 자, 텔레 서버라는 건데요. 이게 어떤 서버냐면은 이 서버 컴퓨터가 여기 있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작업을 어디서 했어요? 이 서버 컴퓨터 앞에서 여기서 작업을 했는데 이 서버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멀리서 이 서버 컴퓨터에 마치 접속해서 작업하는 것처럼 되는 게 바로 텔레 서버입니다. 실무에서는 당연히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서버 전산실이 따로 있거든요. 자리가 따로 있는데 제가 명령 하나 칠 때마다 제 책상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자리가 가까운 몰라도 뭐 1층이고 여기가 15층이고 이렇다면은 명령 하나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없죠. 그래서 서버는 그냥 두고 제 PC예요. 일반적인 개발자나 또는 관리자 PC에서 이 서버로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해서 여기서 마치 작업하는 거랑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게 바로 원격지 시스템 관리고, 원격지 시스템 관리를 하기 위한 서버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맨 처음에 텔레 서버를 지금부터 구축을 해보겠습니다. 자, 텔레 서버 개념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던 방법이고, 그래서 보안에 조금 취약한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텔레 서버 자체가 워낙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이 텔레 서버에서 서버 구축에 대한 개념을 잘 파악하면 다른 서버들도 어렵지 않게 구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리눅스 서버고요. 이 클라이언트는 꼭 리눅스가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어떤 클라이언트도 관계없어요. 여기 그림 보시면 얘를 지금 우리가 텔레 서버를 만든다면은 리눅스에서 접속해도 되고 또는 윈도우즈에서 접속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회사의 서버는 리눅스지만 회사에서 제가 쓰는 PC는 윈도우즈, 이래도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또 지금 마치 전산실 안에 있지만 제가 이게 공인 IP라는 전제라면은 이 컴퓨터 서버를 구축하고 나서 제가 외국의 어느 나라에 가서도 동일하게 바로 옆에서 접속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원격 시스템 서버고, 그 중에서 텔레 서버가 맨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텔레 서버를 구축하고 나면은 여러분이 텔레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여기 접속하면은 바로 이 자리에서 작업하는 거랑 완전히 동일한 효과를 낸다. 이게 텔레 서버의 목적입니다. 자, 텔레 서버를 처음으로 구축을 하니까요. 이 구축하는 과정이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텔레 서버를 설치할 거예요. 우리 DNF 배웠죠? DNF를 설치하고 텔레 서버를 설치한다면 서비스를 시작해야 돼요. 이 서버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럼 이 프로그램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용어가 서비스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서비스 용어는 우리가 전에 4장에서 좀 다루긴 했는데, 서비스는 일반 프로그램과 달리 일반 프로그램과 달리 외부에서 접속하는 것을 감시하는 프로세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비스를 하는 역할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 누군가 나한테 서비스를 요청할 때 그때 응대하기 위한 그러니까 프로세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관 텔넷 서비스를 시작을 해야 되고 텔넷 전용 사용자를 생성을 할 겁니다. 물론 루트로 접속해도 되냐? 가능해요. 여러 가지 설정을 해주면 가능하지만 별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텔넷으로 접속할 사용자를 따로 만들어 놓을게요. 그래서 접속하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방화벽 포트인데요. 이 모든 컴퓨터는 파이어월이 다 있어요. 그래서 파이어월 자기 자체 방화벽이 있는데 텔넷이 기본적으로 방화벽이 막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화벽을 열어놔야만 여기서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 방화벽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껐다 키면은 또 다시 텔넷 서비스를 또 시작해야 되니까, 텔넷 서비스가 일반적으로 텔넷 서비스를 한다는 얘기는 상시적으로 텔넷을 제공하기 위한 거니까 얘를 서비스를 상시 가동시키고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 과정을 가지고 같이 한번 진행할게요. 이 그림과 이 과정을 같이 동시에 이해해 볼게요. 자, 우리 서버를 가지고 작업할게요. 서버를 초기화 시키세요. 저는 초기화 시켰고요. 자, 먼저 뭐부터 할까요? 여기 좀 줄일까요? 조금 줄여도 보이죠? 자, 먼저 텔넷 서버를 설치하죠. 서버는 명령어에 의해서 설치할까요? 터미널 열고, 자, DNF 명령으로 텔넷을 바로 설치하죠. 자, 요 지금 실습 1번 하는 거예요. 462페이지 있는 거. 요 그림을 보고 할게요. 자, DNF-y install 텔넷-서버예요. 그러면은 얘가 텔넷 서버와 서비스가 여기 설치가 됩니다. 지금 작업은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얘를 텔넷 서버로 지금 설치를 진행하고 있어요. 자, 뭐 특별한 문제만 없으면 당연히 설치가 잘 진행이 되겠죠. 자, 금방 됐네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다가 텔넷 서버를 깔았어요. 그러면 아직은 이 서비스를 작동을 안 했죠. 그래서 이 텔넷 서비스를 이 명령어에 의해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텔넷 서비스를 시작하는 명령어는 systemctl 스타트예요. 스타트하고 텔넷 근데 스타트 말고요. 그냥 리스타트 하세요. 리스타트. 리스타트 하면은 서비스를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스타트랑 동일한 효과를 갖습니다. 텔넷 소켓이에요. 그리고 아무 메시지 안 넣으면요, 얘는 대개는 잘 된 겁니다. 확인해 볼까요? 서비스가 그래도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똑같아요. 똑같은 명령인데 리스타트 대신에 스테이터스예요. 확인하면은 여기 뭐냐면 텔넷이 좀 작동을 하고 있고, 이 부분 보셔야 돼요. 액티브하고 리스닝 해서 현재 액티브 상태다. 리스닝이 뭐냐면 이제 서비스가 작동해서 누군가 나한테 요청할 때를 기다리는 거죠. 이 그림 보시면 여기에 지금 텔넷 서버가 돌고 있고 얘가 리스닝 지금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직은 안 했지만 이따가 얘가 또는 얘가 일로 쏙 접속을 하는 거를 접속을 하게 되면 얘가 그때서야 서비스를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확인했으면 그냥 Q 눌러서 빠지도록 하죠. 자, 이번에 우리가 사용자를 생성할 거예요. add user 명령어로 만들 거예요. add user로 tel user라고 할게요. 기억하기 쉽게 tel user. 비밀번호는 그냥 1, 2, 3, 4로 할게요. 기억하기 쉽게 1, 2, 3, 4 1, 2, 3, 4 이렇게 해서 tel user 1, 2, 3, 4로 비밀번호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원래는 원칙은 얘가 구축했으니까 여기서 접속하는 게 원칙인데 아직 여기 가가지고 하기는 뭐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서 한번 접속이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서버 겸 클라이언트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접속해 볼까요? 자, 접속하는 명령은 텔넷이에요. 텔넷 하면은 얘가 클라이언트 명령어거든요. 텔넷 클라이언트 명령어로 서버의 IP 주소, 서버 IP는 우리 몇 번이죠? 100번이죠. 192.168.111.100 192.168.111.100번으로 했어요. 자, 하니까 로그인 물어보죠. 로그인은 아까 우리 누구 만들었죠? 텔 유저 만들었죠. 텔 유저 비밀번호 1, 2, 3, 4 그러면 접속이 됐네요. 앞에 프롬프트가 텔 유저로 바뀌었고 접속이 됐고, 그러면 이제 지금 자기 자신이긴 하지만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으로 접속된 건 성공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텔넷 서버 서비스 가동한 게 정상적으로 해서 가동하고 있다. 이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여기서 접속해 볼까요? 윈도우 클라이언트에서 여기로 접속을 해 볼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윈 클라이언트 한번 부팅해 볼까요? 자, VML을 또 실행해서 지금 윈 클라이언트 얘죠. 얘를 부팅을 하죠.
지금 여기다 서버는 구축을 해놨고 얘가 접속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서버에는요 텔넷 서버라는 프로그램이 저희가 깔아서 텔넷 서버를 작동을 시켰죠. 이거잖아요. 그죠? 텔넷 서버를 깔고 텔넷 서비스를 작동을 시켰는데 그럼 여기서 일로 접속하기 위해서는 텔넷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따로 필요해요. 그럼 얘가 텔넷 서버면 텔넷 클라이언트가 필요하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얘가 웹 서버면은 웹 클라이언트가 필요해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DB 서버면 DB 클라이언트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얘는 텔넷 서버니까 우린 여기 뭐가 필요해요? 텔넷 클라이언트가 필요한데 윈도우즈는 텔넷 클라이언트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기본적으로 설치를 할까요? 로그인해서 설치는 이 내부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시작해서 앱밋 기능 있죠? 앱밋 기능에서 텔넷 클라이언트를 추가해 줄게요. 기본 앱 있죠? 왼쪽에 기본 앱. 아이고, 이거 아니네요. 잠깐. 예, 이게 다시 앱밋 기능에서요. 맨 밑으로 내리세요. 맨 밑으로 내리면 프로그램 및 기능 있죠? 예, 클릭하시고 여기서 이제 윈도우즈 기능 켜기 끄기 있죠? 얘를 다시 클릭하시고 이 중에서 우리가 텔넷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보시면 T니까 여기 있죠. 텔넷 클라이언트. 얘가 꺼 있죠? 그러니까 얘가 아직 설치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체크해서 확인하면은 얘가 설치가 알아서 진행이 됩니다. 뭐 오래 안 걸릴 것 같으니까 제가 잠깐 멈췄다가 깔리고 나면 같이 진행할게요. 자, 설치됐네요. 재부팅 할게요. 재부팅해야 다시 시작된다니까. 자, 재부팅 되면은 바로 이어서 진행할게요. 자, 재부팅 되는 동안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기다 텔넷 서버 깔았어요. 그럼 여기 뭐가 필요해요? 텔넷 클라이언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텔넷 클라이언트가 여기 원래 내장되어 있다. 그럼 그거 쓰면 되고 내장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텔넷 클라이언트라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깔아야 돼요. 물론 그건 어떻게 하냐? 당연히 저는 알고 있죠. 알고 있고 책에도 나와 있듯이 여러분도 지금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자, 부팅이 다 됐으니까 이제 일로 접속해 볼게요. 접속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확인해 볼까요? 자, 명령 프롬프트 열게요. cmd를 열까요? cmd에서 cmd 엔터 명령 프롬프트 열고 자, 여기서 작업해 보죠. 여기서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서 이제 핑을 한번 때려보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네트워크가 이상이 있는 점인지 확인할게요. 핑 192.168.111.100이죠. 자, 응답 잘 하죠. 느리긴 하지만 응답 잘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트워크는 이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 아까 텔넷 깔았으니까 텔넷 명령어로 192.168.111.100으로 접속해 보죠. 자, 여기서 이제 네트워크는 이상이 없으니까 접속을 했는데 얘가 접속이 안 돼요. 실패할 거예요. 이렇게 오래 안 걸리거든요. 실패한 이유는 우리가 이거 안에서 그래요. 이제 제가 일부러 진행 안 했는데 방화벽 포트를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텔넷은 23번을 쓰거든요. 23번 포트를 여기로 쭉 가는데 그 포트 번호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방화벽 파이어월 컴피그로 포트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자, 가볼게요. 여기서 실패한 거 먼저 확인했죠? 포트 23번을 열어주셔야 돼요. 자, 서버로 오세요. 서버 와서 서버에 아까 여기 텔넷 접속했으니까 EXIT로 빠질까요? 빠지고 firewall 다시 config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 명령어는 기억해 놓으세요. 엔터. 그럼 얘는 뭐냐면 포트를 열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여기서 23번 포트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 포트 개념은요,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이 IP가 대문이면요, 포트는 작은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여기가 만약에 건물로 가정하면은 이 IP 주소는 건물의 주소, 포트 번호는 각각의 방의 방번호, 요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럼 텔넷은 포트 번호, 방번호를 23번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3번을 제가 열어볼게요. 자, 보면 런타임 말고요. 앞으로 기억해 놓으세요. 클릭해서 영구적으로 바꾸세요. 그래야 껐다켜도 적용이 되니까 영구적하고 퍼블릭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서비스에서. 자, 텔넷 찾아볼까요? 텔넷 T니까 쭉 내려서 텔넷 있죠? 근데 얘가 체크가 안 돼 있죠?
그럼 텔넷이란 방은 지금 닫혀 있어요. 이 텔넷 이름과 23번은 동일한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이 방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적용을 시켜야 돼요. 옵션에서 파이어월 다시 불러오기 얘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 방문 23번 텔넷이라는 23번 방문이 열리게 됩니다. 됐죠? 닫으시고 이제 자, 이해됐죠? 여기서 이제 뭐까지 열었어요? 23번 방문까지 열어놨어요. 다시 해볼게요. 윈도우즈에서 다시 접속을 다시 해보죠. 엔터. 어때요? 바로 접속됐죠? 접속되고 로그인 나오죠? 로그인 우리 누구 했었죠? 텔유저는 텔유저. 비밀번호는 1234로 아까 만들어놨죠? 어때요? 접속 잘 됐죠? 지금 여기서 일로 접속했는데 그럼 여러분 사실은 내가 이 자리에서 접속한 거와 완전히 동일한 효과가 됩니다. 우리 IP 확인할 거예요. IF 컨피그로 확인해보면 맞죠? 192.160번이 19168.111.100번 그러니까 실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은 요 효과가 요거죠. 요거 여기서 만약에 내가 그 텔 유저라는 사용자로 접속해서 사용하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효과가 됐어요. 지금 이 컴퓨터가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컴퓨터가 저기 외국에서도 관계없이 이렇게 접속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컴퓨터를 껐다 키면은 다시 텔레 서비스가 작동을 다시 시켜줘야 되니까 얘를 상시 가동해 줄 거예요. 상시 가동은 뭐 요 명령어대로 하시면 돼요. 시스템 ctl로 enable이에요. enable telnet socket 이렇게 해주시면은 얘가 이제 앞으로 컴퓨터를 껐다 켜도 얘는 상시 가동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이 컴퓨터는 켜놓기만 하면은 전 세계 어디서든지 접속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실습 1번을 맞추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비타민 퀴즈 8-1을 꼭 직접 해보셔서 완전하게 텔레 서버를 마무리 짓기 바랍니다. 비타민 퀴즈 해보시고 잠깐 쉬었다 이어서 하죠.